태양보다 뜨거운 행성이 있다고요? 솜사탕 밀도를 가진 행성도 있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세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이 외계 행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사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기괴한 세계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온도를 가진 행성부터 시작해볼까요? 켐너 70b라는 행성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구에서 약 65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위치한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6,650도에서 6,700도예요.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 행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죠? 태양보다 더 뜨거운 행성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켐너 70b의 비극적인 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행성은 원래 목성만한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약 1850만 년 전에 중심별이 적색 거성 단계로 진입하면서 이 행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행성은 별 내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결국 뜨거운 철핵만 남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증발하고 있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케플러 70b는 자기 별에 수성이 태양에 접근하는 거리보다 65배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질량은 지구의 0.4배 정도밖에 안 되고 반지름도 지구의 0.75배 수준이죠. 작지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여기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번엔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을 볼까요? 와스프 76b라는 녀석인데요. 2016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6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영구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쇠가 녹아서 비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철비가 내리는 세계를요. 와스프 76b는 목성과 거의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반지름은 목성의 1.83배나 됩니다. 이 행성은 조석 고정이라는 상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항상 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달이 지구에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낮 쪽 온도는 2350도까지 올라가고 이 정도면 철 같은 금속들이 대기 중으로 증발해버리거든요. 게다가 낮 쪽이 받는 방사선은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것보다 수천 배나 더 강합니다. 밤 쪽은 거의 2배나 더 차갑죠. 이렇게 극단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형성되는데요. 뜨거운 쪽에서 증발한 철 증기가 바람에 실려 차가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식으면서 녹은 철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철로 된 우산을 쓴다 해도 녹아버릴 테니까요. 이제 정말 특이한 녀석을 하나 소개할게요. PSR J2719-1438b라는 이름의 행성인데요. 이 녀석은 자기가 공전하는 중성자별보다 3000배나 더 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행성이 원래는 별혈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별이었던 행성,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행성은 지름이 고작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별의 물질을 숟가락 하나만 떠내면 지구에서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갈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이 별은 밀리초 펄서이기도 한데요. 5.4 밀리초마다 한 바퀴씩 회전하면서 방사선을 뿜어내죠. 1분에 무려 1만이나 회전하는 겁니다. 이 별에는 동반자가 있어요. 목성 크기의 40% 정도 되는 PSR J217191438b라는 행성이죠. 그런데 이 행성은 목성보다 질량이 더 무겁습니다. 어떻게 더 작은데 더 무거울 수 있을까요? 비밀은 이 행성의 과거에 있어요. 이 행성은 원래 별이었는데 옆에 있는 훨씬 더 무거운 펄서가 외부층을 모조리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소로 된 별의 잔해만 남았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세계가 된 겁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5배 크기고 지름이 약 6만 킬로미터예요. 펄서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전체 시스템이 우리 태양 지름 안에 쏙 들어갈 정도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이라니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번엔 색깔이 특이한 행성을 볼까요? GJ594b라는 행성인데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보다 4배 더 무겁지만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행성의 가장 큰 특징은 색깔입니다. 분홍색이거든요. 행성치고는 정말 드문 색이죠. 왜 분홍색일까요? 이 항성계는 약 1억 6천만 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태양계와 비교하면 갓 태어난 아기 수준입니다. 행성이 아직 젊어서 형성될 때 받았던 열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희미한 마젠타색 빛빛을 내는 거예요. 우주에도 핑크빛 행성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물이 풍부한 행성도 있습니다. GJ2214b라는 해왕성과 비슷한 행성인데요. 질량은 지구의 8배가 넘고 반지름은 목성의 0.24배 정도 됩니다. 물이 많다니 생명체가 살기 좋을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이 행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대기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요. 극심한 압력과 열 때문에 물이 이상한 플라스마 형태로 존재하는데 지구의 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온도가 28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물이 일반적인 증기, 액체, 기체 상태를 갖지 않고 초임계 유체 상태로만 존재해요.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정확히는 둘 다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인 상태죠. 이제 정말 기괴한 행성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J2407b라는 행성인데요. 지구에서 약 43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테로이드를 맞은 토성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행성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대략 목성의 10배에서 40배 사이로 추정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죠.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이 행성의 고리 시스템입니다. 무려 30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고리 지름이 수천만 킬로미터예요. 전체 고리 시스템의 지름을 대충 계산해보니 1억 2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토성 고리보다 200배나 더 크다는 거죠. 만약에 토성이 이 정도 크기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밤하늘을 완전히 지배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멋진 광경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리는 점점 얇아지고 여러 개의 위성들이 형성될 테니까요. 하지만 상상만 해도 정말 장관이겠죠? 하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고리를요. 솜사탕 같은 밀도를 가진 행성도 있어요. 와스프 107b라는 행성인데요. 이 녀석은 과학자들이 가스 거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목성과 거의 비슷한데 질량은 고작 지구의 30배 정도밖에 안 돼요. 목성은 지구보다 300배나 더 무겁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핵의 크기예요. 와스프 107b의 핵은 지구 핵의 4배 정도인데 이 정도 크기의 행성이라면 지구 핵의 10배는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와스프 107b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밀도를 갖게 됐어요. 정말로 우주에 떠다니는 마시멜로 같은 겁니다. 손으로 꾹 눌러보고 싶지 않나요? 지금까지 소개한 행성들은 우리가 살기에는 절망적인 곳들이었죠. 하지만 글리제 581d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 자체가 도전인데 대부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글리제 581d는 꽤 가까워요. 지구에서 20광년 이내에 있고 질량도 지구의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행성은 별의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조석 고정 상태라서 한쪽 면은 항상 더 따뜻하고 반대쪽은 차갑다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풍부해서 밤 쪽이 얼어붙는 걸 막아주거든요. 지구는 규칙적인 낮과 밤 주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이런 환경에 적응했어요. 글리제 581d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이 행성을 식민지로 만든다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낮과 밤의 경계선, 그러니까 황혼지대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지역이 있을 테니까요. 우주의 광활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MASS J2226이라는 행성이 그 증거죠. 이 이상한 세계는
처음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외로운 행성이라고 생각됐어요. 하지만 이 천체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EMASSJ20226은 TYC9486-927-1이라는 별과 함께 우주를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건 이 두 천체가 천문학자들에게 수년간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도 둘 사이의 연결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이 행성과 별이 둘 다 태양에서 약 104광년 떨어져 있다는 걸요. 이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관측한 결과 이 행성은 별로부터 무려 1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7,000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행성 중에서 가장 큰 공전 반지름이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거대한 궤도 때문에 이 행성에서의 1년이 지구 시간으로 약 90만 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한번 하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잠깐 우리 태양계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외계 행성들도 외계 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수년간 과학자들은 외계 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외계 행성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을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드디어 성공했어요. 외계 위성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걸 찾았습니다. PDS-70 독일라는 거대한 외계 행성 주위에 위성이 형성되는 원반의 명확한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칠레에 있는 ALMA 망원경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위성들이 형성될 수 있는 원반을 발견했어요. 그 물질의 양이면 지구 달 크기의 위성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이 작고 둥근 세계들이 우주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비슷하죠. KY-5AB라는 행성도 특별합니다. 이 행성이 특별한 건 행성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속해 있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토성의 절반 크기인 이 행성은 처음에 무시당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심지어 공상과학으로 여겨졌거든요. 10년이 지나서야 KOI-5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이 마땅한 과학적 관심을 받게 됐죠. 알고 보니 천문학자들은 삼중별 시스템을 발견한 거였어요. 행성은 A라는 별 주위를 돌고 A는 비교적 가까운 동반성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30년마다 서로를 공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력으로 묶인 세 번째 별 C가 있는데 이 별은 A와 B를 400년마다 한 번씩 공전하죠. 만약 우리가 이 외계 행성으로 여행해서 우주선으로 대기 가장자리에 떠 있다면 정말 숨막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를 보면 짙은 갈색과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보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 태양보다 17배 더 크고 다른 하나는 훨씬 작아서 태양 밝기의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희미한 별이 여전히 지구의 보름달보다 1000배나 더 밝게 빛날 거예요. 2개의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림자도 2개가 생기겠죠. 정말 환상적인 광경일 겁니다. 블래닛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직은 순전히 가설에 불과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블래닛이 존재한다면 이 신비로운 세계들은 블랙홀 주변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입자들의 충돌로 형성될 거예요. 이 행성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서 진화해서 공전 주기가 수백만 년이나 될 겁니다. 블랙홀 주변에 행성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주변에서 행성이 태어날 수 있다니요. 물론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워터월드 행성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볼까요? GJ1214b 같은 행성들은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중요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이 극한의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정말로 어떤 환경까지 적응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들을 연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280도의 초임계 유체물에서도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핫 주피터라고 불리는 행성들도 흥미로워요. 이들은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인데 별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와스프 76b가 바로 그런 핫 주피터의 대표적인 예죠. 이런 행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게 됐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예요. 한 가지 이론은 이 행성들이 원래는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행성 이동이라는 과정이죠.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행성이 천천히 별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행성들은 너무 가까이 가서 결국 별에게 먹혀버리기도 합니다. 슈퍼지구라는 범주의 행성들도 있어요. 이들은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은 암석형 행성들이죠. 글리제 581d가 바로 슈퍼지구예요. 이런 행성들은 생명체 탐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지구보다 크다는 건 더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질학적 활동이 왜 중요할까요? 화산 활동이나 판 구조론 같은 것들이 행성의 대기를 조절하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화학 물질들을 순환시키거든요. 지구가 지금까지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지질학적 활동 덕분입니다. 조석 고정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외계 행성들이 조석 고정 상태인데 이게 생명체에게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점은 한쪽은 영원히 뜨겁고 다른 쪽은 영원히 차갑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지역, 황혼지대는 온도가 적당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조석 고정된 행성의 대기가 충분히 두껍다면 열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성 전체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었죠.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약간 어두워지는 걸 측정하는 통과 방법이나 행성의 중력 때문에 별이 약간 흔들리는 걸 관측하는 도플러 방법 같은 거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관측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차세대 장비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대기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산소나 메탄 같은 기체들은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거든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행성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PSR J17119-1438b 같은 행성이 정말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행성은 원래 별이었다가 동반성에게 외부층을 모두 빼앗긴 뒤 탄소핵만 남았거든요.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 탄소는 다이아몬드 구조로 결정화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행성 크기의 다이아몬드를요. 물론 그곳에 가서 채굴할 수는 없겠지만요. 중성자별의 강력한 중력과 방사선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 그런 보석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낭만적이지 않나요? 솜사탕 행성 와스프 107b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도가 낮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형성될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핵이 형성되기 전에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빠르게 끌어모았을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스 거성은 먼저 단단한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를 모으기 시작해요. 하지만 와스프찬 7b는 이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핵의 일부가 어떤 이유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예외적인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행성 형성 이론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행성 GJ 504b도 흥미로워요. 1억 6천만 년이라는 나이는 우리 태양계의 46억 년에 비하면 정말 어린 거예요. 이 행성이 아직도 형성 과정에서 받은 열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 행성이 냉각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억 년이 지나도 아직 따뜻하다니요. 이 행성의 색깔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거예요. 점점 더 식으면서 분홍색은 희미해지고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할 겁니다. 언젠가는 목성처럼 갈색이나 주황색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주 어딘가에는 분홍색 행성이 떠 있다는 게 멋지지 않나요? 삼중별 시스템의 KOI 51AB에서의 일몰은 정말 장관일 거예요. 하나의 큰 별이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작은 별이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는 세 번째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겠죠. 밤하늘의 별자리도 지구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세 개의 별 때문에 그림자가 세 개씩 생기는 풍경도 신기할 거고요. 그곳에 사는 생명체가 있다면 낮과 밤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겠죠. 어떤 때는 별 하나만 떠 있고 어떤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떠 있고 아주 가끔은 세 개가 모두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철비가 내리는 와스프 76B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곳의 날씨 예보는 어떨까요? 오늘은 맑다가 오후에 철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우산은 소용없으니 그냥 실내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런 행성이 존재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곳의 바람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불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도 그 앞에서는 산들바람에 불과하죠.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끊임없이 물질이 이동하면서 행성 전체가 거대한 대류 시스템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옥 행성 케플러 70b는 어떨까요? 그곳은 정말 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에요. 6650도라는 온도는 대부분의 암석이 녹아버리는 온도예요. 철은 물론이고 규소 같은 암석의 주요 성분들도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행성 전체가 용암의 바다이고 대기는 증발한 암석 증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겠죠. 심지어 원자들조차도 극심한 열 때문에 이온화되어 있을 겁니다. 생명체는커녕 복잡한 분자조차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런 극한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EMASS 제226의 거대한 궤도도 다시 생각해볼까요? 1조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실감하기 어려우시죠? 빛의 속도로 가도 거의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그 행성에서 하늘을 보면 중심별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일 겁니다. 다른 별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런 환경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중력이 그렇게 약한 곳에서 행성이 궤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거든요. 아마도 이 행성은 원래 더 가까운 곳에서 형성됐다가 어떤 이유로 바깥쪽으로 튕겨나간 걸 수도 있어요. PDS 70도씨 주변의 위성 형성 원반은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에요. 우리가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태양계의 달들도 수십억 년 전에 이런 식으로 형성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죠.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계에서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몇백만 년 후면 PDS-70설도 자기만의 위성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위성들 중 하나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요. 블랙홀 주변의 행성, 블래닛은 정말 SF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블랙홀 주변에도 강착 원반이라는 물질의 원반이 있거든요.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 물질들이 뭉쳐서 행성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행성의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적일 거예요. 블랙홀의 강력한 조성력,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엄청난 방사선, 시공간의 왜곡까지 고려하면 그곳은 정말 이상한 곳일 겁니다. 시간도 다르게 흐를 거예요. 블랙홀에 가까운 곳일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가니까요. 그런 행성에서 하루는 지구의 몇 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글리제 581D의
황혼지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쪽으로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영원한 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경계 지역은 영원한 일몰이 계속되는 곳이죠. 하늘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 기묘한 구름 패턴이 하늘을 가로지를 겁니다. 그곳에 도시를 건설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 쪽을 향한 면은 거대한 방열판으로 덮여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열을 막아야 하니까요. 반대편은 단열재로 가득할 거고요. 건물들은 띠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을 테고 에너지는 태양 쪽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열로 충당할 수 있겠죠. 제2407b의 거대한 고리를 다시 상상해 볼까요? 만약 그 행성에 위성이 있다면 그 위성에서 본 고리는 정말 압도적일 거예요.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구조물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요. 낮에는 고리가 햇빛을 가려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울 거고 밤에는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날 거예요. 고리를 통과하는 순간도 장관일 겁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얼음과 암석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어떤 조각들은 작은 자갈만 하고 어떤 것들은 산만큼 클 거예요. 그 사이를 우주선을 타고 지나간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겠죠. 와스프 107b의 낮은 밀도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요. 만약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이런 행성에서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을 채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곳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채굴 작업도 힘들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주 자원 채굴의 미래가 이런 특이한 행성들에 있을지도 몰라요. 외계 행성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째,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주에는 온갖 종류의 행성이 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만 생명체를 찾고 있지만 어쩌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고온, 고압의 물에서, 메탄 바다에서, 심지어 별의 대기에서도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연구한 건 극히 일부예요. 앞으로 더 많은 행성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생명체가 사는 행성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다이아몬드 행성은 중성자별 주위를 돌고 있고 철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분홍색 행성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죠.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을 모두 발견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행성들은 아직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우주는 거리의 측면에서만 무한한 게 아니에요. 창의성의 측면에서도 무한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만들어냈어요. 철이 비처럼 내리는 세계,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 솜사탕 같은 밀도를 가진 거성, 이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을 넓혀주는 놀라운 천체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 밖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알고 있고 그중 일부는 우리가 꿈에서나 상상할 법한 모습을 하고 있죠. 미래에는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를 만나게 될까요?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망원경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존재니까요. 우리는 항상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이제 그 지평선이 우주 끝까지 확장됐을 뿐입니다.
외계 행성 연구는 단순히 멀리 있는 돌덩이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